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괜찮은 종목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점수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봤을 때는 한 7점 정도 되는 종목입니다. 10점 만점에. 자,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점부터 이야기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바커 시스템즈입니다. 일단 제가 발음이 어려워서 마이너스 1점을 줬습니다. 뭐 그런가요? 아닙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원자 현미경 우리나라에서 시장 점유율도 1위고 글로벌하게도 상당히 시장 점유율을 잘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이제 EUV 공정, 이 공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리페어링 할 때도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성능 좋은 당연히 현미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말고도 뭐 나노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의료기기라든지 필름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계측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 할 때 이런 원자 현미경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계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 하면 EUV 공정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매크로도 안 좋았고. 자, 전체적으로 지금은 지금 직전으로 따지게 보면 고점 찍고 나서 전반적으로 매크로 안 좋을 때까지 조정을 받다가 잠시 반등이 올라오는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올라온다고 쭉 치고 올라가냐?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여러분 좌우에 눌릴 때 그저의 공략 포인트를 좀 잡고 가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미리 또 사전에 또 공부해 놓고 가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 지금 2분기 정도 수준에서가 올해 포워드 가이던스 나오는 구간에서 가장 낮은 구간을 형성하는 구간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적은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내용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 생각하시면 당연히 뭐한다? 예, 좋아요는 많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누르는데 힘든가요? 그러면 지금 화면 닫아주시면 되고요. 딴 데 보면 되죠. 뭐 응용 기술은 뭐 반도체, 뭐 그다음에 폴리머, 화학이죠. 그다음에 스인페럼, 뭐 그다음에 메탈 같은 거, 세라믹 이런 것들에 대한 가공하고 나면 검측 이렇게 찍는 거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라이프 사이언스. 솔직히 제가 이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렇게 어쨌든 좀 정밀한 곳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다? 바크 시스템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1분기 실적부터는 올해 들어서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력 충원하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한 거고 R&D 비용, 증가분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 가이던스도 조금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매크로 깨지고 매크로가 깨지니까 당연히 실적도 안 좋은 상태에서 더 눌리니까 상당히 많이 안 좋았다. 해서 QOQ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95%를 기록했다라고 1분기 때는 우리가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정도 상태니까 어떻게 사실은 최저 업적 나오고 다음번 분기부터 크게 개선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실적 발표 나오는 날이 사실은 제일 저점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렇게 좀 측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보는 관점 중에서 좀 포인트 좀 잡고 있는 것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뭐냐면 매출 한번 쭉 볼까요? 예, 올해 지난해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개선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당연히 늘어나죠. 그러면 적어도 2022년 분보다도 훨씬 더 좋고 지난해 분보다 훨씬 더 좋다. 그러면 우리가 봐줄 땐 정말 시장에서 잘 봐줄 때는 괜찮게 봐줄 수도 있겠다. 근데 다만 항상 보면 이런 것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장에서 같이 바람이 좀 싹 불어줘야 돼요. 테마도 좀 돌아야 되고 어느 정도 이슈도 좀 돌아줘야 되고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어떻습니까? 예, 밸류에이션 부분도 조금 다운되어 있고 실적 부분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분을 어디까지 봐주냐 이 차이가 상당히 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들만큼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만큼 우리가 반영해 주면서 항상 일정 부분 트레이딩 하는 부분도 섞어가면서 가야 되는 종목이 이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분기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4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안 좋은 실적과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2분기부터는 상당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 해서 물론 1분기 대비해서 QOQ 대비해서 1700%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적어도 말입니다. 과거 정도의 뭡니까? 예, 실적만큼 충분히 이상 회복하는 턴어라운드 구간이 나오는 구간이 2분기부터다. 2분기 실적은 8월달, 7월달 이 정도 돼야지 진행되니까 그 앞타임의 중간에 어딘가가 저점이 형성이 되겠죠. 그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바크 시스템즈에서 만든 거죠. NX 마스크. 저게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손상이나 뭐 나노미터의 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체크해 주는데 아주 좋은 장비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롭게 이제 공급이 들어가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들입니다. 아마도 저 부분이 이슈가 좀 된다고 하면 시장에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심플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거의 독점 기업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시장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봐줄 땐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가장 좋게 보는 것들은 여기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다. 이 정도는 보통 기업에서 IR 자료 내놓을 때 자기들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 이유가 있을 거고 수주받은 내용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가지고만 계상을 한다 하더라도 저 정도니까 지금 주가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예, 더 낮을 만한 이유는 별로 없겠다라는 판단은 충분히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더더욱이나 지금 우리가 4월 달에 매크로 지표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모든 부분에서 뭐 이 종목만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가 가장 낮은 구간이면 거의 틀림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판단을 내려보는 것들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가이던스는 좋은데 주가가 쌀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자, 어떤 원자 현미경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해마다 파크 시스템즈의 지금 시장 점유율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2024년도에 이 정도면 뭐 거의 레벨 상당히 높은 레벨이다 생각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랭킹 2 뭐 이 정도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점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제가 리포트 드리고 싶었는데 주가가 높은 점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리포트 드릴 수가 없었고 또 저도 이제 밸류에이션을 갖다 이렇게 보다 보면 높은 밸류에이션 구간에 있을 때는 사실 조금 리포트 드리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달리는 말 옳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웬만하면 싸다고 느낄 때 싸다고 판단이 들 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니까요. 외국인이 직전 1년 동안 보유한 물량의 평균가가 대부분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비슷하게 보유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대략 17만 5천원에서 18만 원 정도 사이인데 그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뭘로 짐작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실적, 가이던스 이런 것들을 보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하고 대비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부분도 지난해하고 자, 올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업사이드로 17%, 18% 정도 업사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매출은 늘어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 부분도 지난해보다 20% 정도 업사이드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해 평균 주가 대비 보다는 221 이동평균선보다는 윗단에 있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밸류에이션 자체를 갖다 시장 평균치 원래 주던 밸류에이션만큼만 준다고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종목은 222 이동평균선에서 윗단으로다 20%까지 벌 수 있는 내용으로다 기본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에서 20%는 충분히 더 업사이드를 볼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 부분은 뒤에 차트 보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어쨌든 앞단에서 말씀드렸던 거 밸류에이션 테이블 자체가 크게 변화온 곳은 없다라는 것들이죠.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지금 경기가 좋으니까 특히 반도체 업황에 관련돼서 좀 포커스가 들어오면 밸류에이션 주는 거 지금 PER 뭐 40 정도 나오는 거는 크게 무리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무리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용 부분에서 상당히 매출 부분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보는 포커스는 여기에요. 지금 1분기가 어땠습니까? 가장 어때요? 실적이 안 좋았지 않습니까?
지난해 4분기 하고요. 지금 그러니까 1분기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크게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까 주가가 툭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어때요? 매출이 좀 QOQ 대비해서 50%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크게 차이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영업이익 부분도 엄청나게 빠져버렸잖아요.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의 뭐 100억 가까지 나오던 것들이 이제 5억 이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다시 12월만큼의 이 영업이익이나 매출 이 부분이 다시 회복되는 구간이 이번 분기다. 그리고 나서 3쿼터, 4쿼터 가는 구간은 어때요? 지난해 최고점을 찍은 매출 구간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들을 이렇게 자료로 내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자료만큼은 좀 한번 살펴봐야겠다. 그럼 지금 5월달이잖아요. 자, 5월달 중에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는 많이 저점을 눌렀으니까 저점 부분에서 반등 튀어 올라온다고 해서 그것이 예를 들면 바로 올라튀냐 그럴 만한 주식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 번 정도 차익만 나올 때 거기가 공략 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저는 뭐 그런 거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거래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왜? 움직일 때 팡팡 움직여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발행량 수가 많지 않고 주당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게 개인들이 많이 덤비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가 쫙 쏠릴 때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갖다 같이 따라가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그 중에 외국인이나 기관 둘 중에 하나가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얼른 털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보면은 제가 이쪽 뒷구간은 코로나 이전이기도 하고 업황이 개선되기 이전이니까 그 점을 살펴보지 않고 2023년도부터 쭉 살펴보면 매크로가 제일 안 좋았을 때, 그죠? 이건 2023년도 우리가 5월달 이때 얘기입니다. 그때 매크로 안 좋았을 때, 매크로 안 좋았을 때, 요번에도 안 좋았을 때는 다 동의 구간이 저기다 찍었거든요. 그러면 저 구간 밑으로 내려갈 만한 사유는 없다. 그래서 뭐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갖다 다시 예를 들면 아래쪽으로 하방으로 다 내려놓거나 이런 부분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있는 밸류에이션 구간에서 주가가 확장 수축하는 구간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해보다는 어떻습니까? 2023년도보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20% 업사이드다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고점까지는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차트적으로는 한 19만 원 정도까지가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보고 있는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물을 던질 만한 구간이니 언젠가라고 생각해보면 직전 1년 보유 물량으로 생각해보면 한 17만원 후반대 18만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거 정도 돼가지고 이 종목을 갖다가 그럼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물을 던져놓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굳이 그래야 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직전 6개월 가격도 거의 17만원이기 때문에요. 겁을 낼 만한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저 19만원 윗단으로 올라가야지 어떻게 됩니까? 예, 매물을 갖다가 던질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수익성 없이 매물로 토해놓진 않을 거 아니에요. 당장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당장 허용돼서 막 쭉쭉 진행되는 내용들은 분명히 아니니까요. 그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크게 보면 19만 원까지, 낮게 보면 한 18만 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제가 며칠 전에도 이야기 드렸고, 요즘 포인트 제가 보는 건 뭡니까? 전에는 말입니다. 매크로 지표 안 좋을 때가 가장 우리가 주가가 안 좋을 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매크로 지표 안 좋으면서 실적도 안 좋은 구간, 그 구간에서 바닥은 어디였나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와 여기입니다. 제가 화살표 처리해 놓은 곳. 자, 이때는 워낙 뭐 매크로 지표 안 좋았고 업황도 안 좋아지는 그런 생각의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실적이 안 좋았어요. 첫 분기 대비해서. 이쪽 실적 대비해서 여기가 상당히 하향되니까 주가도 이렇게 빠져버리는 구간이 형성이 된 건 당연합니다. 거기다가 매크로 안 좋으니까 바로 그냥 이 구간 안에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 매크로가 안 좋았다 그러면 여기가 하방이었겠죠. 자, 그러면 그 자리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항상 보면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 정도 올라왔으면 지금 한 15% 업사이드로 올라왔는데 바로 오릅니까? 바로 오르지 않는다. 제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정도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단기 차익물이 살짝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15만 원과 15만 5천 원, 15만 원 쪽에 매수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고 15만 5천 원 정도 이 사이에서 다시 한번 눌림이 들어오면 15만 원 쪽 가까운 쪽에서 여러분께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공략해보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타겟 프라이스 잡을 때는 이 정도 수준까지 일단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보니까 앞에 주봉으로 볼 땐 19 정도 나왔지만 지금 18에서 18만 5천 원, 18만 5천 원 정도까지만 이렇게 맥스로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일단 기본 TP는 18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업사이드로 20% 정도 전후하는 것들을 우리가 타겟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앞에서 포워드 가이던스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여기 지금 요 구간 적어도 222평 윗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건 극히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좀 체크할 때 여러분 투자의 전략이나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죠. 과거에 주가가 올라갈 때 한 번에 쭉 치고 올라가던 거 이런 형태들이 자주 나타난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밑단에서 위로 올라오는데도 딱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진폭이 상당히 크게 튀잖아요. 한 5거래일, 7거래일 오는 과정에서 주가가 15% 오르는 건 상당히 많이 오른 겁니다. 중간에 음봉이 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 점을 좀 여러분들께서 체크해 놓고 나서 거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면 만약에 매크로가 깨지지 않은 구간에서의 저점은 바로 여기와 여기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15만 5천 원과 15만 원의 중간값을 갖다 평균가에다 잡아두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단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그 아래 15만 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좋을 만한 이유가 없겠다. 왜 우리가 가이던스 받죠? 가이던스를 여러분들이 신뢰를 좀 해주셔야 돼요. 뭐 사람들처럼 말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가이던스가 상당히 명확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 자기들이 자료 내놨다는 건 보통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수주한 내용을 갖다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부분은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예. 이번 분기하고 다음 분기 정도는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내용이다. 왜? 텀이 6개월이거든요. 이 상품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의 수주 내용을 갖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2분기와 3분기 실적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적어도 한 9월달 그 사이 정도 안에 충분히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 기간은요. 그러니까 5, 6, 7, 8, 9,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답을 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 뒤로 넘어가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 4분기부터는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가라는 건 항상 올라가고 나면 제가 볼 땐 222 이동평균 윗단으로 올라간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최고 고점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홀딩 프로그램 쓰는 거죠. 그래서 매도 딱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종목으로 또 가면 됩니다. 종목이 나빠서요? 저는 한 종목 갖고 오랫동안 미련 갖는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분기별로 넘어가면서 하나씩 우리가 터트려 나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되는 종목 리포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되도록 노력하는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채널에 회원가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